뉴스쇼미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강원도 춘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춘천의 터줏대감이자 그리고 강원도를 일으킬 의원님, 바로 김진태 의원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시죠. 네, 우리 신의 한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요새 김진태가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 이 춘천 지역에서는 좀 요새 좀 조용하니까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자고 하는 말만이 아니고, 이제 오늘로 28일밖에 남지 않은 그렇죠. 이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의원님께서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다고 들었는데, 참 이게 이 춘천시가 이상하게 쪼개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좀 지도 좀 한번 갖다 줘보세요. 지도. 이 춘천 선거구 때문에 제가 제일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춘천의 일부가 이렇게 제가 요새는 이걸 아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춘천이 이렇게 요 부분이 돼 있다가 지금 반으로 이렇게 분구가 돼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원, 화천, 양구와 윗부분이 이렇게 같이 붙어버렸고요. 저는 지금 이제 노란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땅덩어리도 넓고 그런데 왜 조그마한 데를 나오냐 그러는데, 인구는 노란 데가 빨간 데의 2배. 여기는 약 14, 5만, 여기는 22만.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요. 이 춘천의 인구의 80%를 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제 갑지역, 갑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을지역이 되겠는데, 저는 뭐 춘천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몸통이 있는 이 갑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 춘천의 나머지 부분 5만 6천 명이 이쪽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분들을 끝까지 이제 챙길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이 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 분할을, 하나의 시를 이렇게, 이게 그냥 게리맨더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거를 왜 이렇게 도대체 왜 나눴냐? 뭐 춘천에 힘이 없어서 나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철원, 화천, 양구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9만이기 때문에 여기를 분할해서 이쪽과 같은 선거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지금 이런 식으로 된 데가 전국에서 지금 한 너댓 군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기형적인 거는 맞고요. 이거는 어떻게든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금 선거법이 이번 21대 총선만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뒤 선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아까 이 춘천의 북부 지역에서 좀 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더 험지로 가서 뭐 정면 승부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춘천 갑 지역이 이제 아파트가 많고, 이제 뭐 그 경춘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하신데도 불구하고 춘천만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춘천 갑으로 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춘천 사랑이 넘치시는 의원님을 반드시 다시 국회로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또 이제 또 이 지도를 또 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제 한눈에 이해가 되시는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우리 미래통합당. 여기 오신 분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규섭 회장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원, 화천, 양구 이쪽이 아무래도 이제 접경지대다 보니까, 북한과의 접경지대다 보니까 좀 유리해 보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 빨간 지역이 좀 유리합니다.
예전에 이 표를 분석을 해보면 약 한 6대4 정도로 예, 어떻게 보면 꿈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60%를 득표할 수 있는 지역이고 반면 이 노란 지역은 아주 눈 터지는 데입니다. 1~2% 승부가 나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분구가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민주당, 이제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야 이제 김진태가 이쪽으로 갈 거다. 네, 이쪽으로 갈 거다. 이게 선거구가 이렇게 나뉘기 전에 이미 춘천에 공천을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천을 받고 갑을로 나뉘고 여기는 물론 철원, 하천, 양구 쪽에 준비한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된 상태니까 민주당에서도 예상하기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위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주공산이다. 가뜩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유리한 것이고 김진태도 이쪽으로 갈 것 같고 하니까 두 명이 나와서 다 이쪽으로 오겠다고 해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어요. 이 춘천에서 민주당에서 이 위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이 노란 쪽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를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노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한 번에 싹 다 정리할 수 있고 지금 이 빨간 지역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한기호 의원 전 의원이 아주 그 보수 우파의 전사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도 지금 쉽지 않은 이 춘천 이제 갑자기 이제 생겼지만 근데 사실은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저만 여기서 살아나오면 이 양쪽 지역을 다 석권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을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생각납니다. 지난해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선거법 논의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 의석수 270석 지역구만 270개 하자 그랬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민주당 그리고 그 4+1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들이 정말 다음 주 내일도 이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 전국적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좀 이제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텐데 강원도에 현재 8개 의석이 있고요. 거기서 춘천이 인구가 28만이. 이관숙 씨 잘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강원도 인구는 뭐 그냥 그런 특별히 늘어나는 상태가 아닌데 춘천만 인구가 늘어났어요. 지금 그 상한선이 28만도 채 안 되는데 춘천은 28만이 넘어요. 28만 500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분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여론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있는 데서 춘천만 하나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 한 석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데서 빼야겠죠. 다른 데서 뺏어오라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한 석을 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 석을 양보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양보하겠습니까? 인구는 거기가 더 늘어도 늘죠. 강원도보다. 이런 상황에서 뭐 왜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데서 그거를 뺏어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다 우리 같은 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늘리려면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비례대표를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춘천, 이 강원도 내에서 춘천을 분구시키고 현행 그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6개 군 선거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선관위를 설득해서 그런 안을 국회에 제출받았어요. 춘천만 가지고 반으로. 나머지 하나 선거, 그럼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다 나머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이거를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었어요. 6개 군, 6개 시군.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회에 제출이 됐었어요. 네. 춘천 시민은 불만이 없어요. 춘천은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사실 다른 데가 좀 힘들지만 이것저것 다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춘천에 있는 민주당에서 야 김진태 이기적 이러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춘천 분구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데 뭐 피해를 가게 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는 거가 그냥 배 아프니까 무조건 그냥 떠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의원님이 싫어서. 네, 싫어서. 의원님이 뭐만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네. 돌아와서 이제 이런 데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뭐 순천이니 뭐 또 어디에요? 저 뭐 세종이니 네. 지금 전국에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요. 이래서 그 지역구가 늘어나야 되면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안 되느냐? 이번에 왜 안 되느냐? 네. 선거법에 지역 그 300명 중에 지역구 의석수는 253, 비례대표 의석수는 47.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법에. 그러면 그 법을 언제 도대체 만든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게 바로 석 달 전에 패스트 트랙 때문에 그게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무식하게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한다로만 법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협상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수를 하나씩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늘렸다니까요, 지역구를.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놈의 그 범 여건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느라고 숫자를 딱 못 박지 않으면은 불안하거든,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하긴요. 자기들은 거기다 사활을 걸기 때문에 네. 그 47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법에다 넣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야 심재철, 이인영이 만나서 협상을 하더라도 강원도 한석 늘려주자, 뭐 전라남도 한석 늘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딱 상한선이 딱 있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를 하나 빼고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게 딱 막힌 거고, 정말 좀 아쉽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그럼 뭐냐? 우리 당론은 아주 명쾌해요.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빵. 도대체 비례대표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뭐 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비례대표 의석수 빵. 네. 그러면 300명을 다 지역구로 하기는 그러니까 국민들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10% 이걸 이제 감해가지고 그렇죠. 270석을 지역구로 하자. 이게 당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그 253석에서 17석이나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강원도 한 석을 더 받아와가지고 춘천 딱 분구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강원도가 항상 피해를 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인구수로 따져보면은 이 뭐 호남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엄청 적은 것도 아닌데 의석수 차이가 꽤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표의 등가성, 법원에서도 인정한 표의 등가성에 그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사실 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 일반 생활에서도 피해보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좀 국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실 분들이 좀 많아져서 강원도민의 좀 아픔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항상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고 이번에도 사실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무더기가 돼버린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지도 아주 단골 등장한 잘 나. 이 강원도 전체 선거판을 이제 우리 전국의 시청자, 우리 또 애국 시민 여러분들 보시려면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거 뭐 질문도 안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강원도 전체 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현보아 씨 뭐냐? 뭐냐 하면 강원도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누가 나오느냐, 누가 되느냐, 강원도의 리더가 누가 되느냐 이건데
원주에 누가 나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그렇죠. 네, 원주에 이모라는 네. 사람이 나와서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되면은 이제 3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뭐 갖은 무리를 해서 아니 그 무슨 뭐 뇌물죄 이런 거로 그 다 형을 받고 아직 그 피선거권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사면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광재. 네? 뭐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봐도 알겠지만 강원도의 대표 도시는 춘천과 이제 원주, 네. 뭐 강릉까지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는 벌써 몇 년 전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둘로 나뉜 거예요. 가을로. 네. 인구가 한 34만 버스 이렇게. 네. 강원도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인데 네. 이번에 선거가 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만약에 이광재가 저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춘천에서 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되면은 3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당연히 초선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갑지역에서 네. 초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강원도의 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도청이 여기 있는데 원주에서 이 도청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아, 왜 도청은 왜 항상 여기만 있어야 돼? 우리도 한번 좀 하면 안 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수도 더 많고 막 이런데.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광재가 돼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지금 분명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럼 도청을 빼서 원주로 가져가려고 도청까지도 지금 뺏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춘천 분들은 너무 양반이 되고 뭐 이러셔가지고 에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네?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자 이제 이게 안 좋은 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강원도지사는 누구예요? 최문순이죠. 최문순 민주당. 원주 국회의원이 3선 의원이 됐다. 춘천의 초선 의원이 됐다는 뜻은 민주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원주시장, 춘천시장 네. 다 민주당. 민주당.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아마 최문순 도지사보다도 이광재가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어떤 당내 뭐 이런 역학 관계나 이런 걸 네. 봐서는. 그러면 이 도청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자 합시다. 이렇게 돼서 자기들 당에서만 뭐 누가 가서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당에서만 꽝꽝꽝 두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어차피 당론으로 결정해서 당론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럼 이전한다 그래버리면 이 시민들은 아무 힘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뭐 3선이 돼가지고 도청 이전 문제 이제 정식으로 공론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 된 초선이 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해봐야 아무개 의원 잠시 좀 가만히 있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춘천 시민들이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춘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이 선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춘천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계신데, 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선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 박안수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거는 이거 지상파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신의 한 수에서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데 이게 이번 강원도판의 핵심입니다. 이런 게. 제가 이제 PK를 지난 주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이번에 총선 때는 우리 의원님을 99.9%의 지지율로 당선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네요. 지금 춘천이 도청이 없어지면 진짜 인구도 빠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도 엄청 떨어지겠네요. 인구 한 10만으로 추락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2개로 분부됐다는데 이러면은 이 철원, 뭐 하천, 양구, 춘천에서 하나로 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10만 명까지 줄어들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정을 뺏기면 그런데 네. 절대 뺏기면 안 되겠죠. 아, 그 의원님이 또 그걸 막아주실 거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뭐 제가 만약에 뭐 국회에 있으면은 그런 일은 아예 말조차를 꺼내지 못하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할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만 그 저기 표창장 위조 전문가가 네. 의원님 때문에 이제 장관직을 내려왔잖아요. 꼭 저 때문에 그러면. 아유, 의원님 때문이죠. 여기 뭐 다 동의하실 건데 의원님 때문에 이 저 표창장 전문가가 예, 박수 쳐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이 표창장 전문가들이 이제 낙마하고 지금 한 명은 또 구속돼 있고 이 이유가 다 의원님이 엄청나게 선거 질문 그리고 엄청나게 자료를 이 조사하셔서 그래서 잘못된 걸 하나하나 짚어내시잖아요. 저는 청문회 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정말 너무 시원했어요.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아우 밥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거 기분이 보셨어요? 좋았는데 아 예. 아 그래 딱 얹으시는 모습. 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속 시원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때 얘기하니까 갑자기 열이 나니까 불 좀 꺼주세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 이렇게 과격하니 한쪽에서는 과격하다고 또 뭐라고 하고 아니 그게 왜 또 우리 애국자분들은 찢으려면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서 얼굴에 연산에다가 던지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약해요? 그러고 아주 중간에서 힘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좌파에 편향돼 있는 언론들이 뭔가 나쁘다, 잘못됐다, 뭐 공격하는 우리 당의 의원님들, 후보님들 보면 정말 이 애국자신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거 지적하고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서 얘기한 분들만 이 좌편향 매체들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뭐 인증서를 받은 것 같아요. 애국자 인증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또 당선이 되셔도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억울한 게 저보고 막말했다고 하는 분들 정말 이게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아니 그 저쪽 무슨 좌파 뭐 민주당 쪽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쪽에 있는 분들도 아유 의원님 좀 이제는 말 좀 가려서 하시고 좀 조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 오히려 김진태 의원 요새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써봐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하여튼 간에 조금만 뭐 좀 나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조심해라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저보고 뭐 막말 보라고 하는데 막말한 거 대보라 그러면 말할 게 없으니까 뭐 5.18 뭐 또 뭐 옛날에 무슨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 그게 막말입니까? 네? 아니 보수를 다 불태워버리자고 한 사람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는 게 막말이 너는 대통령 한 100번은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저 차기 대선이나 차차기 대선에서는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춘천에 집중. 이게 너무 이게 먼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이 하신 발언이 막말이면 사실 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뭐 이종걸 의원이나 뭐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의원님이 막말이면 그분들은 구속돼야죠. 정말 그 얘기하니까 또 연락. 왜 그런 센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표창을 받고 공천 다 주잖아요. 우리는 골라가면서 다 끄집어 내려요. 그니까요. 그럼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니까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앞에 나가서 해봐야 나중에 내가 전부 불이익만 받는데. 안 그래도 장재현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재선들이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뒤에서 원내대표, 당대표가 협상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비난하는 거는 좀 그렇다. 열심히 싸우는 모습으로 응원해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정말 조국도 날리고 막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이 지적하셨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죄라면 참 그게 뭐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열심히 이번에 그 민경우 의원은 참 잘됐어요. 아 경선 가신 거. 네, 네. 아주 된 것도 아니고 경선이지만 정말 잘됐어요. 네. 뭐 내가 그 민경우 의원하고 얘기했더니 4년 동안 당직을 26번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대변인서부터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하면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같았으면 정말 표창을 줘도 모자랄 텐데. 아 그렇죠. 저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경선이라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컷오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천을 신청한 분들은 최소한의 경선만이라도 보장해달라 그러신 분들이 좀 있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경선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분도 계셨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공정한 공천이 되기를 그 말 그대로 공정한 공천이 되기를 좀 바라고 모든 후보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